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인천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야기고요. 인천의 역사, 인천의 마을, 인천의 자연, 또 혹은 인천의 다양한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희망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꿔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오늘은 10월부터 이 코너에 고정적으로 출연해 주실 초대 손님이시죠.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실 우리 고정 패널을 모시고 10월부터 진행될 이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 손잡고 함께 걸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 공감복지 라디오와 길벗이 되실 분, 인천 사랑의 대명사 같은 분이죠. 저와 함께 희망 날개 이야기를 펼쳐가 주실 우리 희망 날개 네트워크 대표 최정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야 이제 선생님을 잘 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님들께서는 아직 생소한 또 성함일 수도 있어서 제가 최정학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최정학 선생님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이시고요. 인천 땅 이름 연구회 공동대표이신데 그 연수문화원의 초대 원장이셨다고요. 예, 그건 또 처음 2001년. 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역사 문화 연구회장 등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역사나 지명 관계에 정통하신 분이실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혹시 전공이 역사를 전공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공이 역사입니다. 그러시군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는 네. 좀 사람 사는 이야기, 속살이 많이 음. 궁금해서 민속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민속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이제 성대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서는 대학 가서는 민속 공부보다는 일반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음. 국학 또 국악 이런 데 많이 빠져가지고요. 아.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61호죠. 은율탈춤에 네네네. 국비전수 장학생도 거치고 아. 이수자까지 밟은 네네네.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 계양산 이야기, 머누금 사람들, 동춘동 이야기, 옥년동 이야기, 청학동 이야기, 연수동 이야기 등등 인천의 아주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소개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그 요 몇 년 동안에는 화제의 책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뭐 고려인 이주 이야기도 있고요. 또 들꽃 같은 사람들, 와 남동구다 시리즈 등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24년 올해 화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할린 한인 이주 이야기, 눈꽃 같은 사람들 책 제목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눈꽃 같은 사람. 관련된 인터뷰도 좀 하신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사실 이제 제가 90년대 말부터 인천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좀 집요하게 제가 쓴 책들은 좀 어린이용이나 청소년용을 써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음에도 사실 문화유산 해설사들이나 혹은 이제 가이드 네네네. 혹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좀 음. 많이 썼습니다. 그게 더 네네네.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게 이제 쓰다가 특히 이제 인천에 그 우리 고려인들이나 산림 동포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쓴 것들이 이제 KBS나 이런 데 좀 방송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마을 이야기는 이제 동춘동 이야기 뭐 한 230쪽 분량되고요. 네네네. 연수동 이야기, 옥년동 이야기, 청학동 이야기 이렇게 마을 단위의 책들은 그 마을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문적 또 민속학적 이제 그런 영역을 또 구축해 가는 건데 의외로 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또 올해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와 남동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태편이 있고 인문편이 네네. 있는데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북콘서트를 하는데 한 150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 사할린 동포 이야기 그 눈꽃 같은 사람들도 100명이 넘는 청중이 이렇게 함께 북콘서트에 네네네. 참여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저는 또 희망을 발견하죠. 사할린 동포들이나 디아스포라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인천 사람들이 많으시구나. 100명이 넘게 모인다. 네. 이건 저를 보러 왔다기보다는 네. 사할린 동포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인천의 정신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저 또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최정학 하면은 인천에서는 길 이름과 연관이 많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도 아름다운 동행이기 때문에 길과 관련된 이름이라서 저도 길 이름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국 앞에 큰 도로가 인주대로잖아요. 거기도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시라면서요? 예, 인천의 네. 이제 주요 도로 네네.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2000년에 인천광역시가 도로명 부여 사업을 그 주요 간선도죠. 네네. 이제 뼈대가 네네. 되는 척추가 되거나 이제 그 뼈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길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그 군구가 또 이제 군구 단위의 도로명을 이제 네네네.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천의 향토사학자라든지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 한 20여 분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95개 정도의 도로명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간선도로에 부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4~5개가 제가 와. 이제 제안한 이름이 이제 네. 채택이 됐습니다.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예, 예. 인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인천 시민들이 인천을 더 음. 잘 알 수 있을까? 음. 그럴 때 음. 여기 화도진로라는 이름을 붙이면 음. 사람들이 화도진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한 거고요. 주부토로가 뭐야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부평의 옛 이름이 주부토란다. 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 음. 이렇게 대화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지역성을 가진 좋은 이름들 이런 것들이 부여될 수 있으면 했었죠. 네.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천에 대한 애정이라 그럴까?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랬기에 그렇게 더 멋진 이름이 탄생한 게 그러고 아닌가라는 싶어요. 생각이 들어요. 인천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또 이제 명강사로 또 그렇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뭐 독서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선생님 제자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던데요. 예, 제가 이제 네. 가장 많이 강의하는 네. 영역은 일단 독서와 글쓰기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탐방인데요. 이제 음. 탐방은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제가 90년대 98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인천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가장 먼저 교육하고 훈련시킨.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200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는요. 1년에 한 4,000명 정도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네네네. 버스를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한 인천 시티 투어를 네네네. 했었어요. 그때 인천 역사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해설사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살아있는 체험학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활동을 했었는데 이 탐방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네. 일종의 이제 해설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이제 역할 그리고 해설사를 잘 해설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사들의 네. 이제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분은 독서도 하고 네. 글쓰기도 하고 네. 탐방도 하니까 이것저것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저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 탐방과 글쓰기와 독서는 하나거든요. 음. 요즘 이제 그 인천시 교육청이 읽거쓰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읽는다는 문제 어떻게 잘 읽을 것이냐, 어떻게 잘 체험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읽거나 듣는 것 혹은 체험하는 것 이거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조직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조직된 거를 표현하는 과정이 말하기, 쓰기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이 언어 활동들이 무엇을 매개로 하느냐, 글자를 매개로 하느냐, 글자 아닌 이 지역 사회, 뭐 예를 들어 길거리가 될 수도 네네. 있고 마을이 네네.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학습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이제 그래서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서슴없이 네. 평생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교육 전문가. 네. 자, 이제 우리 코너 그 최정학의 희망 날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코너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정학의 희망 날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그 최 선생님 처음 뵙고 나서 이제 인천 이야기를 좀 고정적으로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최정학의 희망 날개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정말 잘 되겠다. 어떤 짜릿한 영감 같은 거를 받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 코너 이름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정말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희망을 잃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사회 혹은 이제 인류 전체가 닥치고 있는 일들이 위험 앞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총체적인 위험 사회다. 네.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요.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각종 인재들도 그렇고 네. 전쟁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마약, 포르노, 네. 또 가정 파괴, 음. 또 그 제일 중요한 건 도덕성의 파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산다라는 것보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끊임없이 서로가 갈등하고 네,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인류가 한편에서 키워온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치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 맞아요. 속에서 네. AI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인류에게 지금 닥쳤는데 해결점은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엄청난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난 이제 그 AI 기술이 이러한 기술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조폭의 손에 들어간다 혹은 김정은의 손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것은 손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일에 우리 공간복지 같은 이런 네. 일에 쓰일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기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생길 네, 건데요. 네. 근데 또 그 기계를 결국에 조종하는 소수의 리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전체를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 문화와 정신 이런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네. 진짜 희망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의 희망을 인천 속에서 좀 찾아보자. 우리 네. 인천의 역사 속에서도 네, 찾을 네. 수 있고 인천의 바다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인천의 어떤 마을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인천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사건 혹은 이제 활동 어떤 작은 동아리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인천이 희망을 노래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쫙쫙 이렇게 뿌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도시가 되고 네. 싶은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희망 날개 이야기에서 다뤄질 인천 이야기를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살짝만 공개해 주신다면. 가령 역사를 통해서 네. 얘기를 한다면 저는 네. 이제 비류라는 분이 인천 미추홀국을 세우지 네. 않았습니까? 네. 백제 그 시조나 다름이 없는데 비류라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요. 인천에 희망이 보여요. 비류가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해상왕국, 네네. 해양대국. 그럼 인천이 해양성을 획득했을 때 어떤 비전과 희망이 생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네네네. 얘기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뭐 비류의 어머니였던 소선호. 네네. 소선호 같은 사람은 고구려를 세웠던 정말 고구려의 어머니죠. 그렇죠. 백제를 네. 세웠던 어머니거든요. 근데 비류와 온조 갈등하는 두 형제를 통합해서 평화적으로 통합했던 갈등 조정자의 최고의 모델이 소선호예요. 네네.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도 고구려 안에서도 그 갈등을 풀어서 고주몽을 어떤 건국하게 만들었던 여인 그리고 백제를 또 건국할 때도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했던 그러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었던 이제 그런 정신들 속에서 우리 인천의 스케일이나 비전 같은 거를 좀 찾을 수 있다고도 보고요. 네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이제 우리 역사가 아닌 요즘 네. 우리 얘기를 통해서도 네.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음식물 찌꺼기 분리배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음식물 찌꺼기 분리배출한 지는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국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배출하도록 만든 도시가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인천일 것 같아요. 그쵸. 왠지. 인천이에요. 네. 인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분리배출되게 네. 되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쓰레기 대란 앞에서 대한민국이 꼼짝도 못하던 2000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천의 시민들이 음식물 찌꺼기 네. 이걸 사료화하거나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배출하는 그런 운동을 인천 시민들이 일으켰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 와 인천이 이렇게 21세기를 향한 건강한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인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인천의 진정한 자랑은 자 계양장 일대에 뭐 근대적인 건축이 많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소스들이 숨어 있다는 말씀을 진짜 좀 기대가 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정학의 희망 날개 시간 여러분들 많이 좀 애청을 해주시고요, 청취를 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감복지 라디오가 네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네. 뭔가 인천의 희망을 공감해 나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희망의 이렇게 네. 눈덩어리가 네. 같이 굴려 나가면서 네. 점점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